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는 꼭 척을 해라. 어릴 때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척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 솔직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왜 어른들은 자꾸 척을 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된 건 한참 나이가 들고 나서였다. 그 세 가지 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척을 해야 관계가 오래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겪어온 크고 작은 갈등들이 왜 생겼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혹시 이런 적이 있는가? 이웃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다 들렸는데 다음날 그 집 아주머니를 마주치자 나도 모르게 어제 일을 슬쩍 물어본 적.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를 던지고 나서 아주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본 적 없는가? 혹시 친구가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며 함께 흉을 본 적은 없는가? 그리고 며칠 후 그 흉을 봤던 사람 귀에 이야기가 들어가서 곤란해졌던 적은 없는가? 혹은 자식이나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굳이 한마디 포탰다가 며칠 동안 서먹해졌던 적은 없는가? 이 모든 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아는 걸 안다고 말했고, 본 걸 봤다고 말했고, 들은 걸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솔직하게 다 말했던 순간마다 관계는 오히려 더 서먹해졌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본 건 봤다고 말하고, 들은 건 들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인간관계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렇게 배웠다. 거짓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솔직해져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유난히 편안하고 오래 관계가 이어졌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정말 당신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하고, 본 걸 다 말하고, 들은 걸 다 전해주는 사람이었는가? 오히려 그 반대는 아니었는가? 적당히 모르는 척, 적당히 못 본 척, 적당히 못 들은 척 해주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던 기억 없는가? 여기서 반전이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편안하게 오래가는 진짜 비결은 솔직함이 아니다. 적당한 척 바로 그것이다.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이 세 가지 척을 잘하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모인다. 반대로 아는 걸 다 아는 척, 본 걸 다 본 척, 들은 걸 다 들은 척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하나둘 떠나간다. 왜 그런 걸까?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관계의 원리가 숨어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가 그걸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 주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상대가 나 다 봤어, 나 다 들었어 정확히 짚어내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든다. 이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부부싸움하는 모습, 자식이 속 썩이는 모습, 형편이 어려워진 모습, 이런 모습을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데 상대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면 그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저 사람은 내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고마움이 생긴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 곁에는 편안하게 머무르고 어떤 사람 곁은 자꾸 피하게 되는 이유다.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웃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실수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자식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이웃 앞에서, 오랜 친구 앞에서. 체면이 상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내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 곁에는 자꾸 머물고 싶어진다. 그 사람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래가는 관계의 진짜 비밀이다.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배려. 그리고 그 배려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이다. 여기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 한다. 한 아파트에 오래 살아온 두 이웃, 조 여사와 윤 여사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20년 가까이 옆집으로 살면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조 여사가 윤 여사네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조 여사는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다. 저번에 무슨 일 있었어?
소리가 다 들리던데 윤 여사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고 한다. 그날 그 소리가 옆집까지 다 들렸구나. 그 뒤로 윤 여사는 조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해졌다. 인사는 여전히 하지만 예전처럼 쏙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게 됐다. 조 여사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뿐인데 왜 관계가 멀어졌을까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다른 이웃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그때 다 들었어도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 이웃과 윤 여사는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한 사람은 관계를 잃었고 한 사람은 관계를 지켰다. 그 차이는 딱 하나 들은 걸 들었다고 말했는가 못 들은 척했는가였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만 하면 되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을 아예 표현하지 말라는 뜻일까? 혹시 그렇게 살면 오히려 정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면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들어봐야 한다. 박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아들 집에 들르는 편이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가 아이 이유식을 만드는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내가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박 여사는 좋은 마음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박 여사가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슬쩍 부엌을 정리하고 이유식 만드는 시간을 피하게 되었다. 박 여사는 그것도 모른 채 요즘 왜 우리 며느리가 서먹해졌지라며 서운해했다. 몇 년 뒤 박 여사의 절친한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됐다. 친구의 며느리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친구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 방식이 있는 거지. 그러고는 못 본 척 대신 며느리가 힘들어 보일 때만 슬쩍 도와주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오히려 반가워한다고 했다. 박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참견하지 않는 것과 무관심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마음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르게 쓰는 것이었다. 조 여사와 박 여사의 이야기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관계를 망치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지나친 정확함이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걸, 다 듣고 있다는 걸 상대에게 굳이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반대로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오래 머문다. 이건 거짓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굳이 들춰내지 않는 배려일 뿐이다. 여기서 잠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세 가지 척을 하지 못해서 잃는 건 단순히 이웃 하나, 친구 하나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젊을 때는 사람 관계가 넓어서 한두 명 멀어져도 크게 티가 안 났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진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을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다 들었는데 하는 그 한마디가 몇십 년을 이어온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뒤라면 이보다 억울하고 아까운 일이 또 있을까? 정약용 선생은 관리들이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담은 책 목민심서를 남겼다. 그 책 속에는 이런 뜻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아랫사람의 작은 허물은 굳이 캐내어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작은 잘못까지 낱낱이 밝혀내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정약용 선생은 오랜 관직 생활과 유배 생활을 거치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모든 걸 정확히 파헤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알면서도 덮어주고 보면서도 넘어가 주는 마음에서 진짜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유배지에서 만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한 살림에 부끄러운 부분을 굳이 들추지 않고 그저 필요한 도움만 조용히 건네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몸소 보여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글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사람을 다그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옛 어른들도 비슷한 말을 자주 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굳이 알릴 필요 없는 것까지 알려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진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자신의 덕을 쌓는 일이라는 가르침이다.
옛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사이를 오래 이어가는 비결이 정확함이 아니라 여유와 배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아는 척, 본 척, 들은 척을 하게 된다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척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째, 모르는 척. 누군가 힘든 사정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안다는 티를 굳이 내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도 먼저 캐묻지 않는다. 친구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진심으로 들어주면 된다.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척이다. 둘째, 못 본 척.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실수한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 그것을 봤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 것이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눈에 담아두되 말로 꺼내지 않는다. 친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봤어도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는다. 대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면 된다. 봤다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 돕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척이다. 셋째, 못 들은 척. 벽 너머로 혹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부부싸움 소리나 집안 사정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다. 다음날 마주쳐도 어제 일에 대해 묻지 않는다. 누군가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들은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내고 내 마음속에서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척이다. 이 3가지 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말을 아끼는 것이다. 아는 걸 말하지 않고, 본 걸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참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상대의 체면과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조용한 약속과 같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딱 한 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누군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꼭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앞으로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의 숫자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어른들 말로 돌아가보자. 사람을 만나면 3가지는 꼭 척을 해라. 이 말은 거짓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다. 상대의 부끄러운 부분을 굳이 들추지 않는 것. 상대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굳이 아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진짜 비결이었다.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매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려가 매력이 된다. 다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여유,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해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곁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듯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다그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줄 뿐이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 곁에 오래도록 사람을 머물게 할 것이다. 사람을 얻는 건 정확함이 아니라 적당히 모르는 척 해주는 그 따뜻한 침묵이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어릴 적 어른들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척 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래도록 이어주는 깊은 지혜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목민심서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정확히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덮어주고 보면서도 넘어가 줄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까지 낱낱이 캐내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좋은 뜻으로 건넨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면서도 조용히 모르는 척 넘어가 주어서 고마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배우며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 세 가지 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어르신이나 친구분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정확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작은 금이 갔던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 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여러분 곁에 사람들을 오래도록 머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영용 선생의 인생 지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